안녕하세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무례한 사람들에게 감정 소모 없이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오히려 그들을 압도할 수 있는 철학적이고 실용적인 방법을 깊이 있게 탐구하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무례함에 직면했을 때 감정적으로 동요하고 상처받는 경험을 하십니다. 이는 매우 자연스러운 반응이지만 때로는 그 감정 소모가 우리 자신을 더 힘들게 만들곤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복수는 상대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더욱 강하고 성숙하게 만드는 데 있습니다. 무례함에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평온함을 유지하며 상황의 주도권을 되찾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승리이며 궁극적인 자기 보호의 방법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무례한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가치를 굳건히 지키며 더 나아가 긍정적이고 건강한 인간관계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전략들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략들은 단순히 문제 상황을 회피하는 것을 넘어 당신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단단하게 만들 것입니다. 내면의 힘을 기르고 타인의 부정적인 에너지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무례한 사람들의 심리적 배경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들의 무례한 태도는 대개 열등감, 불안정한 자존감, 그리고 타인을 통제하려는 욕구에서 비롯됩니다. 이들은 자신의 내면적 공허함이나 부족함을 감추기 위해 타인을 깎아내리거나 비난하며 일시적인 우월감을 느끼려 합니다. 이는 그들의 내면이 얼마나 미성숙하고 불안정한지를 보여주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는 그들의 행동에 감정적으로 휘말리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동정하거나 무관심으로 일관하거나 혹은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들의 무례함은 당신의 결함이나 부족함이 아니라 그들 자신만의 문제임을 명확히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인지는 당신이 무례함의 표적이 되었을 때 불필요한 죄책감이나 자책감에 빠지는 것을 막아줄 것입니다. 상대방의 행동이 그들 자신의 미숙함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면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의 부정적인 감정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례한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대응은 바로 상대방이 전혀 예상치 못한 평온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상대가 당신의 분노나 억울함, 혹은 격앙된 반응을 기대할 때 당신이 무덤덤하고 차분한 태도로 일관한다면 그들의 시나리오는 완전히 무너지고 통제 욕구는 좌절될 것입니다. 이는 상대방에게 심리적인 타격을 주어 더 이상 당신을 조종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니체의 유명한 말처럼 괴물과 싸우는 자는 스스로 괴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교훈은 바로 이러한 상황에 완벽하게 적용됩니다. 감정적인 싸움에 휘말려 상대방과 같은 수준으로 내려가는 대신 이성적이고 단호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의 평온함은 상대방의 무례함에 대한 가장 강력한 카운터 펀치이며 이는 당신의 내면적 강인함을 증명합니다. 침착함은 무례함에 대한 가장 강력한 방어막입니다. 무례한 언행에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잠시 멈추고 심호흡을 하며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십시오. 상대방의 공격적인 태도는 그들의 내면적 불안정성을 드러내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당신의 침착함은 상대방에게 더 이상 당신을 통제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며 이는 상대방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여줌으로써 그들의 전략을 무력화시킵니다. 이러한 침착함은 내면의 평화를 지키는 동시에 상황을 더욱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효과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감정적으로 동요하지 않고 논리적이고 차분하게 대응할 때 당신은 상황의 주도권을 잃지 않고 품위를 지킬 수 있습니다. 또한 침착한 태도는 당신이 성숙하고 자신감 있는 사람임을 보여주어 상대방이 함부로 대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더 나아가 직접적이고 단호하게 자신의 불쾌감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선을 넘었음을 명확히 인지시키고 그 말은 저에게 불편합니다와 같이 직접적이고 명료한 표현을 사용하여 불쾌감을 전달하십시오. 예를 들어, 그 말은 농담으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솔직히 조금 불편하네요. 와 같이 구체적인 상황을 언급하며 자신의 감정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감정적인 격앙이나 공격적인 어조보다는 감정 중심의 표현을 사용하여 공격적으로 보이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입니다. 이러한 단호함은 존중을 요구하는 당신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그런 발언은 나에게 불쾌합니다와 같이 차분하고 명확하게 표현하면 상대방에게 명확한 경계선이 전달되고 상대방은 더 이상 당신을 함부로 대할 수 없게 됩니다. 이 단호함은 분노나 공격성이 아닌 자기 존중에서 비롯되어야 하며 건강한 관계의 기준을 명확하게 세우는 기초가 됩니다. 자신의 불쾌감을 명확히 표현하는 것은 당신의 자존감을 지키는 행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갈등을 피하기 위해 불쾌한 상황에서도 침묵을 선택하지만 이는 결국 상대방에게 무례함을 계속해도 괜찮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용기는 당신이 자신을 존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무례한 사람의 행동에 대해 질문으로 되묻는 전략은 매우 효과적입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것은 어떤 근거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와 같은 질문은 공격적이지 않으면서도 상대방을 당황하게 만들어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게 합니다. 이러한 질문은 무례함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임을 상대방에게 깨닫게 합니다. 특히 왜 대신 어떤 이유로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질문이 공격적으로 들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이 방법은 상대방의 논리를 깨뜨리고 그들이 자신의 발언에 대해 스스로 책임지게 만듭니다. 상대방의 의도를 직접 묻는 질문은 그들을 당황하게 만들고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게 하는 강력한 방법이며 감정적인 싸움에서 이성적인 대화로 전환할 수 있는 효과적인 도구입니다. 이 질문은 또한 당신이 상대방의 무례함에 대해 무지하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여 상대방이 자신의 무례한 행동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설명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합니다. 때로는 대화 종류를 선언하는 단호함이 필요합니다. 무례한 말이 반복되거나 공개적인 공격을 받는 상황에서는 단호하게 대화를 종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더 이상 듣지 않겠습니다. 이런 식의 대화는 저에게 힘듭니다. 와 같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대화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는 매우 소중하며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줄이기 위해 단호하게 선을 긋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당신이 상황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의 경계를 침범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대화 종류는 회피가 아니라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동임을 명심하십시오. 이로써 상대방은 당신이 더 이상 그들의 무례한 행동을 받아주지 않을 것임을 인지하게 됩니다. 무례한 농담에 웃어주지 않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받아들이는 사람이 불쾌하다면 그것은 농담이 아니라 명백한 무례함입니다. 무례한 농담에 억지로 웃어넘기거나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 불쾌감을 표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피곤해 보이네. 어제 애인이랑 있었나 봐. 라는 무례한 농담에 무슨 뜻인지 모르겠으니 설명해 주시죠. 라고 침착하게 되묻는 것이 한 예시입니다. 이렇게 되물음으로써 상대방은 자신의 농담이 전혀 재미있지 않으며 오히려 상대를 불쾌하게 만들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는 상대방의 무례함을 다시 그들에게 돌려주는 효과적인 방법이며 동시에 당신이 불필요한 농담에 동조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신호를 보냅니다. 당신의 미소를 아끼고 무례함에 대한 무언의 거부를 표현하는 것은 강력한 비언어적 메시지가 됩니다.
무례한 발언임을 상기시키는 것도 필요합니다. 무례한 사람은 자신의 말에 제지를 받아본 적이 없거나 자신의 말이 얼마나 무례한지 인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문제 발언임을 상기시켜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휴, 저 친구, 저 몸으로 어떻게 저런 옷을 입고 다니지? 라는 뒷담화에 당사자가 들으면 상처받겠네요. 지금 말씀하신 거 인터넷에 공유하면 난리 날걸요? 식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상대방에게 자신의 말이 가져올 수 있는 파급 효과를 직시하게 만듭니다. 이때 감정을 씻지 않고 건조하고 담담하게 말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이는 당신이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을 지적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당신의 침착한 지적은 상대방에게 자신의 언행에 대한 책임을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부적절한 논리를 되돌려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무례한 표현을 합리화하려는 상대에게 역지사지로 느끼게 하여 무례함이 객관적으로 보이도록 합니다. 우리 동네에선 또라이가 욕이 아니라 친근한 표현이야 라며 자신의 무례를 합리화하는 상대에게 저도 그 동네 출신인데 당신을 또라이라고 불러도 될까요? 라고 응수하는 것이 효과적인 예시입니다. 이 방법은 상대방의 논리적 모순을 드러내고 그들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으로 사고하는지를 깨닫게 합니다. 이는 상대방에게 자신들의 언행이 타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직접적으로 경험하게 함으로써 그들의 무례함을 스스로 깨닫게 하는 강력한 전략입니다. 자신을 객관화하는 능력 역시 중요합니다. 무례함이 당신의 결함이 아니라 상대방의 문제임을 이해하고 불필요한 자책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칼 로저스의 말처럼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정신 건강의 핵심입니다. 상대방의 무례한 행동을 개인적인 평가나 당신에 대한 비난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상대방의 내면적 문제로 인식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감정을 정리하고 침착하게 대화하며 감정적인 대응은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무례한 발언을 되묻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에게 문제 상황을 인지시킬 수 있습니다. 가령 누군가 농담이라며 얼굴이 참 이타적이야 라고 한다면 제 얼굴이 못생겼다는 뜻이죠? 라고 되물어 상대방의 의도를 명확하게 드러내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러한 객관화는 당신이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고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또한 자신을 객관화함으로써 당신은 무례함이 당신의 가치를 훼손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때로는 무관심이 최고의 복수입니다. 의미 없는 대상에게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거리두기를 통해 정신적 소모를 최소화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관계의 물리적, 심리적 거리를 유지하며 감정적으로 한 발 떨어져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태도는 당신을 무례함으로부터 효과적으로 지켜줄 것입니다. 무례한 사람과는 가능한 한가까이 하지 않고 만나는 횟수나 대화를 줄여 불필요한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의 평화로운 내면은 그 어떤 무례함도 침범할 수 없는 성역이 됩니다. 때로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이 가장 강력한 반응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그들에게 감정적으로 아무런 가치도 두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무례한 사람에게 가장 큰 좌절감을 안겨줄 것입니다. 스스로의 가치를 인식하고 자존감을 높이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자신이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꾸준히 하고 자존감을 높이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타인의 평가나 무례한 언행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뜻과 신념을 지키며 묵묵히 나아가는 태도는 당신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 것입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타인의 무례함에 쉽게 상처받지 않으며 스스로의 가치를 외부의 시선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강점과 성취를 되새기고 자기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할 때 외부의 부정적인 영향으로부터
자신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자기 표현 근육을 키우는 연습 또한 필요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원하는 것을 당당하게 요구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이는 당신이 자신의 필요와 권리를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과의 소중한 연결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